유튜브 시청자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어진 애인이 선물해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헤어진 애인이 사준 선물 중에서 사용할 만하면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인연이 끝남과 동시에 같이 처리해야 하는지요? 처리해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게 바른지요? 스승님의 가르침 청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귀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생일 선물도 해주고 또 기념일이라고 해서 선물도 해주고 또는 좋아서 선물해 주는 경우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물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선물 중에서는 반지도 있고 때로는 속옷도 있고 때로는 어떤 액세서리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면 내가 이것을 계속 쓰는 게 맞나? 또는 돌려주는 게 맞나? 아니면 또는 정리하는 게 맞나? 라고 물으셨는데 이것도 생활 법문으로서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면서 남자 여자가 연애하면서 생일 선물이든 기념 선물이든 선물을 받았고 또 이제 깊이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게 돼가지고 이제 이 선물이 부담이 될 때 어떻게 하느냐? 헤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속옷 선물이 됐든 기타 옷 선물이 됐든 지갑이든 또는 가방이든 이런 선물 다 사용해도 됩니다. 이걸 굳이 따지면서 이걸 이렇게 돌려준다든가 아니면 휴지통에 넣는다든가 찝찝하다고 휴지통에 넣는다든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기념으로 당신과 나와 만난 기념 반지를 주고받았는데 헤어지게 된 거예요. 기념 반지. 근데 그 기념 반지는 의미를 담은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커플 반지라 그러죠. 이건 의미가 있는 반지이기 때문에 이 반지를 끼고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반지는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주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이 부담이 되니까 이걸 빼서 서랍에 넣어놓든지 상대한테 주고 싶으면 주든지 이런 건 서로가 합의하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념을 상징하는 반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반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일반 생활용품, 생활소품, 생활선물 이런 것들은 굳이 시비국직을 따질 필요 없으며 그냥 받은 대로 감사하고 받은 대로 인연이구나 해서 잘 사용을 하는 게 서로를 득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속옷을 몇 벌을 선물해 줬어요. 근데 실컷 입다가 입었던 속옷을 다시 남자 만나가지고 이거 네가 사준 건데 기분 나빠서 안 입어. 속옷 돌려줄 겁니까? 아니, 입었던 속옷 돌려줄 거냐고요. 그 남자가 무슨 필요하죠? 만약에 준다 해도 휴지통, 쓰레기통에 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대를 정말 무시하는 행위며 상대 정성을 짓밟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헤어지더라도 그 선물은 내가 소중히 그냥 필요하게 쓸 때까지 잘 쓰는 게 그나마 상대를 위하는 것이며 득되게 하는 것이다. 또 내가 남자한테 선물해 준 게 있다면 그 사람도 득되게 잘 써주는 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걸 시비곡직 따지면서 다 보낸다든가 다 돌려받는다든가 다 요구한다든가 이런 짓은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받은 가방이든 장갑이든 소품이든 이걸 다 싸가지고
너랑 헤어지면서 다 필요 없어. 다 돌려주고 내가 준 것도 다 돌려줘. 이런 짓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절대 옳지 않다. 그것은 인연을 바르게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왜 바르게 정리하는 게 아닌지 그 이유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내가 이렇게 사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딱 주는 순간부터 이건 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줬어도 내 게 아니다라는 거야. 이 주인은 받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로 딱 주었어. 그럼 내가 받았어. 이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관계가 멀어졌든 끝났든 이건 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다. 근데 관계가 멀어졌다고 꼬치꼬치 따지면서 네 선물 내가 더 줬니? 내 선물 더 줬니? 예? 서로 받은 게 얼만데 너 도로 내놔. 이런 행을 한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고 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행을 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상처를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새롭게 더 좋은 인연을 못 만나요. 이 탁한 기운 때문에, 바르지 못한 정리 때문에 더 좋은 인연을 못 만나고 그 공부를 하느님이 시키려고 또 어려운 인연을 만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할 때까지 시켜요.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선물 주고받게 하고 깨지게 만들고 아픔을 주게 만들고 계속 그 인연을 준다. 그래서 정리할 때는 어때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있다면 네가 보세요. 내가 비록 너랑 여기서 인연을 정리하지만 내가 준 선물은 너에게 준 것이니 네가 득되게 잘 써주면 감사하겠다. 또 네가 나한테 준 선물은 내가 득되게 잘 쓰고 간직하마. 이렇게 하고 마음 정리를 하는 게 서로를 돕는 것이다. 단 기념이 될 만한 반지 같은 경우는 너무 표가 나잖아, 이게. 그리고 늘 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내가 그 사람하고 타협적으로 주든 안 주든 내가 빼놓든 이건 타협적으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굳이 줘야 되는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헤어졌어도 줄 필요도 없고 줘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단지 내 마음에서 걸리면, 내 마음에서 부담이 되면 빼놓는 건 괜찮다. 내가 이걸 끼는 게 너무 부담돼. 그러면 빼서 그냥 간직하든지 파라를 먹든지 알아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당신한테 돌려줘야 된다라면서 돌려주려고 애쓰는 것도 사실은 현명한 건 아니다. 근데 상대가 그걸 요구를 했어, 만약에. 그러면 돌려주면 돼요. 요구를 하면. 근데 요구를 하지 않을 때 굳이 이 반지를 받아가라고 빼서 돌려주는 행위도 이게 바른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끼는 게 부담될 때는 빼놓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연을 잘 정리해야만이 된다. 여러분한테 꼭 한 가지 알아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상 인연을 만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부부지간만 만나고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직장이든 선배든 후배든 학창시절이든 애인관계든 부부지간이든 형제 친척관계든 수없이 만나고 이별을 합니다. 또 수없이 서로 좋아했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늘 변화 속에 살고 있고 늘 변화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인연을 득되게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인연 속에서 아픔도 겪기도 하고 늘 변화 인연 속에서 살고 있다. 인연 생기, 인연 생멸. 자, 인연 생기 따라해 보세요. 인연 생멸. 인연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인연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인연 생기란 말은
인연이 생하고 그 인연이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인연생기란 말은 날생자 일어날 기자입니다. 인연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요. 환경도 만들어지고 조건도 만들어지고 그 인연법으로 생기가 만들어지고 모든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멸을 해.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멸을 거듭한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좋아지고 잘못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단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이혼을 하더라도 마무리를 잘하는 게 현명하고 형제 친척 간이라도 마무리를 잘하는 게 현명하고 어떤 직장 상사 관계든 직장 후배 관계든 직장 관계에 있어서도 마무리를 잘하는 게 현명하고 어떤 공부 모임이든 어떤 종교 모임이든 이런 모임에서도 우리가 만날 때도 잘 만나야 되지만 혹여 마무리할 일이 있다면 마무리할 때도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만약에 마무리할 일이 있다. 그러면 아주 지혜롭게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유를 설명해주고 이유를 바르게 풀어주고 그리고 지혜롭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이별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주면 한 3년 연애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변심을 한 거야. 뭐 다른 남자가 나타났든 아니면 안 나타났는데 아니면 마음이 갑자기 돌변을 했든 한 3년 연애하다가 헤어지게 된 거예요. 헤어지고 싶어진 거지. 근데 보세요. 3년 연애하다가 문자로 딱 보내. 나 당신하고 이제 그만 헤어지자. 카톡으로 딱 보내는 거예요. 그 나훈아 노래도 있잖아. 카톡으로 카톡으로 이별을 하고 뭐 문자로 이별을 한다고? 뭐 그런 노래 있잖아. 응? 카톡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훈아 노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카톡으로 이별도 하고 문자로 이별도 한다. 그러면서 카톡 문자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너랑 마음 변했고 싫어졌고 이렇게 헤어지자. 문자 한 통, 카톡 한 통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헤어지는 것을 결정하거나 통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해요. 어찌됐든 이유를 알고 싶고 듣고 싶잖아. 실망을 했든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그러면 그 사람은 만나서 우리 깊이 있게 얘기 좀 하자. 왜 헤어지려 하는지. 그러면 설령 그 남자가 붙잡을지라도 설득을 할지라도 여자는 반드시 한 번은 만나줘야 돼. 만나주고서 설득을 당하든 안 당하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네가 싫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구구절절 말을 해주고 나는 도저히 너랑 같이 인연을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너를 결혼하고 싶었지만 여기서 오늘 마음을 접고 포기하겠다. 그리고 그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든 좋게 받아들이든 관계없어요. 충분히 이유를 말해줘야만이 남자가 마음이 빨리 정리가 되고 상처가 오히려 덜합니다. 당시에는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빨리 상처가 아물고 그게 상대에 대한 예의란 얘기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여자랑 헤어지고 싶을 때도 이 방법은 똑같다. 정확히 설명도 안 하고 지 감정이 변했다고 함부로 우리 이것으로 끝내. 너한테 이유 하나하나 설명하면 네가 더 마음 아플까 봐 말하기 싫어. 딱 그런 말 구차하게 하는 게 싫어. 하나하나 10가지 따져봤자 뭐하니? 이별하는 판에 모르는 게 나아. 이러면서 뚝 잘라가지고 문자 띡 보내거나 전화로 간단하게 말하거나 또는 문자로 간단하게 말하고 끝낸다. 이것처럼 옳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왜 내 입장만 생각해야 되는데 같이 사귀어놓고 저 사람 상처받는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별을 할 때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를 생각해서
충분한 까닭과 이유를 설명해주고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래야 이별의 과보가 안 옵니다. 근데 이유도 말하지 않고 지멋대로 판단하고 이별을 고해놓고 그냥 대응도 안 해. 문자가 와도 다 씹어버려. 그리고 전화가 와도 안 받아. 그리고 충분한 설명도 없어. 만나달라 해도 만나주지도 않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단 연애 관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상사와 밑에 사람이 갈등이 생겨서 이별할 때도 있죠. 그죠? 그리고 직장 동료랑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무리, 단체에서 뜻이 안 맞아서 이별할 때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단체장한테 충분히 내 뜻을 설명해주고 이유를 말해주고 그분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주고, 어떤 사연인지 충분히 내 입장을 설명해주고 그분의 이야기도 충분히 받아주면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밝히고 인연을 접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 맘대로 어떤 단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문자 하나 띡 보내. 그리고 카톡 하나 딱 보내. 몇 가지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몇 가지 이유만 대면서 딱 보내. 아니면 이유도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유도 말하지 않고 나 떠납니다. 우리 정리합시다.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유를 말하라 했더니 몇 가지 이유를,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이별의 이유를 말을 해. 그러니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지 마음 변했다고 이유를 대면서 떠나. 그리고 그 이유로 문자도 잘 안 받고 카톡도 씹어버리고 전화도 안 받고 만나자 해도 만나지도 않고, 이런 행을 한다면 이건 정말 대단히 잘못된 행위다. 이것처럼 무례하고 이것처럼 못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싫어졌다, 그래서 떠난다, 그러면 그 조직장이 물을 거 아닙니까? 이유를. 그러면 한 번쯤은 만나서 자세하게 입장을 설명하고 그분의 이야기도 듣고 마음을 풀어주고 충분히 서로 합의가 되게끔 하고 그 조직이든 단체든 정리하고 떠나는 건 괜찮다. 직장이든 조직이든 단체든 모임이든, 예를 들어 모임이라면 모임 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이면 조직장이 있을 거고, 직장이라면 직장 사장이 있을 거고. 내가 A라는 직장을 다녀. 그러면 사장한테 보세요. 내가 사표를 쓰게 됐어. 근데 내가 그것도 일반 하급 직원도 아니야. 내가 전무 정도 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A라는 회사를 다니는데 사장이 있고 내가 전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한테 사표를 딱 썼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중역이니까 왜 그만두냐고 이유를 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장님 이유 알 필요 없습니다. 이유 다 말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이유 말하면 속만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놓아주십시오.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이유도 말하지 않고 사표 쓰고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사표를 카톡으로 딱 보내놓고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 있죠. 이건 사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윗사람을 짓밟는 행위예요. 그 사람이 전무가 됐든 상무가 됐든 아주 못된 행위다. 그런 짓을 하면 그 과보는 반드시 그 사표 쓴 사람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직장에서 사표를 쓰더라도 내가 사표를 쓸 때는 이유가 있어 쓰는데, 충분히 사장이 묻거들랑 또 윗사람이 묻거들랑 그 이유를 타당 있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게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내가 사표 쓰는 이유를 받아들이게끔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설령 사장이 붙잡고 사정을 하더라도
내 뜻은 바르게 이해를 시켜야 돼. 그리고 사장이 울며불며 매달리든 엎드려 매달리든 사정하며 매달리든 내가 못 받아주면 끝까지 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줄 마음이 없어. 그러면 끝까지 사양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인연이라는 게 억지로 붙잡을 수 없는 거거든. 근데 사장이 붙잡을까봐, 설득할까봐 부담스러워서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 띡 한 통하거나 카톡 띡 한 통하고 놓고, 전화에도 거부하고 문자에도 거부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지멋대로 사표를 쓰고 간다. 이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주 무례하며 상놈이 하는 짓이다. 우리는 양반의 행동이 있고 상놈의 행동이 있어요. 절대 이렇게 하는 행은 상놈이 하는 짓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최소한 양반이라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사장님, 이러이러한 조건이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들었고 이러이러한 상무랑 갈등이 있었고 또 이러이러한 부사장하고 갈등이 있었고 또 사장님 태도도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도저히 이 직장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인연이 됨에 감사하고 저는 조용히 물러나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든지 아니면 좀 쉬겠습니다. 그러니 사장님 더 이상 붙잡지 말고 마음 푸시고 앞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십시오. 이렇게 좋게 말을 해주고 마음을 풀어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 감정만 소중하고 남의 감정은 소중하지 않아요? 지 감정만 옳고 남의 감정은 옳지 않냐 이 말이야. 이렇게 무모하고 이기적이고 못된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다 간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그 과보가 따른다. 이건 직장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남녀 관계든 조직이든 또는 단체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마무리를 잘할 때 더 좋은 쪽의 인연을 만날 수 있고 마무리를 잘할 때 과보가 따르지 않아요. 마무리를 잘못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혼할 때도 잘해라. 또 인연을 맺었다 헤어질 때도 잘해라. 그리고 최선을 노력하다가 인연이 정리되는 사람은 과보가 없어요. 근데 노력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과보가 따른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앞으로 인연을 맺을 때나 인연을 정리할 때 항상 잘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충분히 해명을 했는지도 돌아보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최대한 이유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설명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정리해야만이 내 인생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모르고 내 감정대로 행동해서 어려워지는 예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수십만 명을 상담하면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인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어려워졌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유가 다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어려워질 때는 까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마무리를 잘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남녀 관계에서 마무리를 잘해야 더 좋은 인연을 만납니다. 내 감정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못되게 마무리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또 미션이 와요.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